직업 상담사가 말하는 입사지원서 작성법입니다. 입사지원 후기를 보면 경력이 없어서 서류에서 떨어진 것 같아요. 이번에 지원자가 많아서 안 된 것 같아요. 라는 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력이나 경쟁률 문제가 아니라 입사지원서 문제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면 갑자기 경력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입사지원서만 잘 작성해도 합격률은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력서는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그냥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볍게 작성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력서에도 효율적으로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인사팀 입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사팀은 많은 입사지원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용 시즌에는 기존 업무에서 입사지원서를 확인하는 업무가 추가되는 거죠.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입사지원서 양이 많아질수록 채용팀은 서류를 자세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깔끔한 형태의 지원서에 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 페이지에 글씨체나 크기가 다른 것은 좋은 인상을 남길 수가 없습니다. 입사지원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 편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입사지원서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로 구성됩니다. 경력직은 경력기술서가 추가되겠죠. 최근 홈페이지를 이용한 입사지원 형태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이메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입사지원서라고 하면 자기소개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력서는 기본 중에서도 기본입니다. 항목에 있는 내용만 그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입사지원서를 받아보면 이력서에 많은 문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작성은 어렵지 않으니 이 영상을 보고 본인의 이력서와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유 양식의 경우 본인이 편하게 편집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쓰는 양식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력서 상단에 있는 사항입니다. 사진을 첨부하지 않는 기업도 많이 생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사진을 붙이는 곳이 많습니다. 사진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사진을 붙이라고 하지만 지키는 분은 별로 없죠. 면접장에서 채용 담당자는 이력서를 볼 때 어디를 가장 먼저 보게 될까요? 사진을 보겠죠. 들어오는 사람이랑 같은지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다르다면 면접관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3초 법칙이라고 아시나요? 사람의 첫인상은 3초에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5분, 길게는 10분 안에 부정적인 느낌을 초반에 준다면 합격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느낌이 다르다는 건 눈을 크게 하고 잡티를 없앤 작은 포토샵 얘기가 아닙니다. 사진과 본인이 현재의 느낌이 다르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꿨다면 당연히 새로 찍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정장 입은 사진을 등록해야 합니다. 모집 분야는 자기 생각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명을 정확히 써야 합니다. 자기가 편한 대로 쓰면 안 됩니다. 희망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름이라고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차피 내가 쓴 대로 주는 것도 아닙니다. 간혹 비상연락망을 쓰는 양식이 있는데 비우거나 본인 연락처를 쓰지 말고 가능하다면 가족 걸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사실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흔하진 않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 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번호 옆에는 가로로 관계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 자기가 보통 쓰는 이메일 주소를 쓰게 됩니다. 본인이 쓰는 이메일 주소가 자기 이름을 영문으로 쓰거나 어떤 성향을 드러내거나 복잡한 이름이라면 이번 기회에 간편하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복잡하면 채용 담당자가 보기도 안 좋고 이메일을 보낼 때도 짜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내는 사람 이름을 별명으로 변경해 놓으셨다면 이름으로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력서 작성할 때 이렇게 체크하면서 작성하시나요? 그렇지 않으시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학력사항뿐만 아니라 기간을 쓰는 항목에서는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기간은 연도는 4자리 숫자로, 해당 월은 2자리 숫자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기간을 2019년 01년부터 2019년 11월까지라고 작성을 했다면 그 밑에 칸도 연도는 4자릿수로,
월은 두 자릿수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위칸과 마찬가지로 1월을 01로 쓰는 것이 아니라 1로 쓴다면 이렇게 위치가 틀어지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실수로 특히 행정 업무나 사무 업무를 하는 직무에 대한 이력서라면 이런 실수는 매우 크게 다가옵니다. 날짜를 쓰는 경우에도 통일시켜야 합니다. 순서는 최종 학력을 상단에 씁니다. 여기에는 대학교명만 쓰게 되어 있는데 대학교 학과까지 쓰는 경우 가능하다면 졸업증명서에 나와 있는 학과명으로 정확히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대학교 학점을 쓰는 칸이 있다면 4.5 만점에 3.8 이런 식으로 만점 학점을 기록해야 합니다. 간혹 4.0 만점의 학교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사항과 교육사항입니다. 위치는 직무에 관련된 자격증이나 교육사항을 상단에 입력합니다. 여기도 역시 취득일은 자릿수를 맞춰줘야 합니다. 간혹 발급 기간을 대충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확인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다른 분야로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내용입니다. 여행사 업무 경험이 있는데 직업 상담사 직무와 연관이 없어서 여행사 업무 경험을 쓰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의 대답은 구직 활동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신입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희망 직무에 연결시킬 수 있다면 첨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행사 업무 시 고객에게 적합한 여행지를 추천했던 경험을 직업 상담에도 구직자의 니즈에 맞게 잘 상대할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풀어내시면 됩니다. 이처럼 본인 경험을 희망 직무에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잘 써야 자기소개서도 쓸 수 있고 면접까지 잘 준비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력서에는 자기의 경력 중 희망 직무에 따라 작성을 하거나 빼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본인 희망 직무에 잘 맞춰서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이력서 쓰는 법 이해가 되셨나요? 간단하지만 간단하지 않은 이력서 작성법,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영상을 보고 수정할 부분을 찾으셨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다면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모두의 취업, 채프로였습니다.